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우리 멸콩TV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저자 유현종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유 선생님, 제가 처음 뵀을 때, 굉장히 젊은 기운을 느꼈는데, 예. 춘추를 여쭤봤더니만, 85세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전히 또 건강하게 또 왕성한 또 집필 활동을 하시고, 예. 있는 또 유 선생님, 또 최근에 건국전쟁, The Birth of Korea, 한국의 탄생과 관련된 영화가 100만이 넘는 히트를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아닌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 삶을 그린 어떤 그 삶을 재조명하는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참 다행인데, 그 와중에 결정적으로 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다룬 실화 소설 술술 넘어갑니다. 읽기도 쉽도록 이렇게 책이 2권으로 최근에 우리 유현정 작가님의 옥고가 출간이 돼서 이 책을 쓰신 유현정 작가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책을 이 시점에서 기획해서 출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21세기에 돌아보는 인간 이승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유현정 작가님 프로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요, 1961년 자유문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셨고, 그 이후에 이어서 연거푸 홈런을 쳐내시면서 제가 듣기로 가장 많은 다작으로 또 기네스북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외에도 2005년에 또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문학부문상을 수상하셨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문학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회장직도 맡고 계시고, 중앙대 국문과 겸임 교수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보면 실증적인 소설을 써 가시면서 사회 참여적인 또 자유우파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서 지금까지 이 좋은 옥고를 국민들에게 선사해주신 멋진 우리 작가님이시자 우리 시대의 또 선구자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유현종 선생님을 모신 우리 멸콩TV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우리 멸콩TV 청취자분들에게 또 간단히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햇수로 61년 동안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참 오래 했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좋은 의미 깊은 스타디오에 와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인사를 한다는 게 참 의미가 깊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글 자체만 잘 쓰시나 했는데, 제가 좀 방송하기 전에 한번 저자 서명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만 명필이세요. 명필. 아직까지 여전히 손에 힘이 들어간, 아마 연적에 먹물과 붓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또 글씨를 써주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참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란 책을 쓰셨습니다. 최근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9주년이 되는 날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내년이면은 태어나신 지 150주년 되는 해가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책 나오자마자 제가 2권까지는 못 읽었고 1권 청년 이승만의 삶,
태어나서 남산 복사꽃 마을에 태어나서 서당에서 공부하고 또 배지학당에 들어가셨다가 또 독립협회 일을 하면서 옥고를 정말 1899년에 한성 감옥에 들어갔다가 1903년인가 5년 6개월 가량 옥고를 치르는 그 치열한 옥살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삶과 미국으로 도미,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대한민국 국권을 잃고 가슴 아파하고 또 미국에 있으면서 또 정말 외아들 태산을 잃은 슬픔, 이런 부분을 다루면 또 다시 대한민국을 정말 운명같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까지 있었던 그 여정이 정말 파란만장하게 펼쳐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제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이 책 정말 21세기 초인 2024년 올해 이 책이 기획돼서 나오게 된 어떤 역사적 배경을 한번 또 작가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까지는 없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대학 교단에서 한번 신입생들한테 내가 칠판에다 크게 써봤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일까? 애들이 웅성웅성하더니 뭐냐면 아이고 저기 뭐 힌트 없어요. 수요. 그래 내가 그러면 성은 이시고 이름 끝에는 만자가 들어간다. 그거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써내라고 그랬죠. 예. 한 40여 명인데 이 조교 불러갖고 네가 하나하나 발표해라.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근데 그 40명 중에 이수만이가 거의 30명이 나왔어요. 참 비극입니다. 예. 난 그 소리에 거기에 아주 충격을 받으셨겠네요. 충격을 받았어요. 예. 이래도 되는 건가? 그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이렇게 될까? 그렇죠. 초중고등학교 근현대사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제대로 교육조차도 안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는 그래서요. 내가 3학년 국문과인데 이제 3학년 정도면은 이제는 알겠지. 이것저것 잘 알 것이다. 예.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걔들한테 이제 내가 200자 원고지 한 5장 이내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공적과 과오와 이런 것들 아는 거 있으면 적어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도서관에서 가서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찾아보고 뭐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한 90%가 아주 부정적이야. 아주 독재자다, 뭐 4.19다 그런 것만 냅다 써냈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공과 과를 하지 않고 그냥 과에 대해서만 냅다 지금 써내는 그런 역사 인식이 보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름이 누군가 모르는 것보다 더해 이거는. 그렇잖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면서 그걸 다 아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보시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그게 대학 3학년 정도면은 이제 저기가 있거든. 말하자면은 학교에서 이 저기를 배우잖아요. 그 뭐라 그래? 교양 수업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좌파 이론서를. 좌파 그렇죠. 사회주의 좌파 이념서들 그걸 해방전도사의 인식이라든가 공부를 거꾸로 하죠. 읽는 세계사라든가 이런 책들 해전사라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의무적으로 선배들이 사내 시키니까 서클 그렇죠. 학내 서클 같은 걸 통해서 달달 외우죠. 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프레임이 그렇죠. 예. 그 프레임으로 이승만을 보니까 이게 그렇죠. 나오는 게 인풋이 그래 놓으니까 아웃풋이 90%가 이게 네거티브한 거란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작가로서 이건 한번 내가 써야 된다. 근데 참 망설였어요. 한 1년 동안을. 망설인 이유가 그 당시는 내가 덜뿌리라고 하는 장편을 쓰고 써가지고. 계셨던, 예. 그 덜뿌리는 뭐냐면은 이 동학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이름 없는 어떤 농민 일가의 가족사였거든. 예. 그게. 근데 그 당시 1974년도만 해도 동학 그러면은 다 색안경을 끼고 뭐 거꾸로, 그렇죠.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하고는 다른 의미의 색안경이에요. 그 영공이라고 하는 쪽으로. 영공 쪽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도 봤죠. 그 제일 큰 피해는 뭐냐면은 그게 천벌을 찍어 왔는데 판매 금지령이 내려왔어. 금소 목록에 올라버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책을 팔 수가 없이 됐죠. 예. 그러니까 내 친구하고 둘이 근데 그거 찍어놨는데 난감하셨겠네요, 진짜. 빚은 갚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야 우리가 한 10곳씩 짊어지고 나가서 저 대학 있는 쪽에 가가지고 그 앞에는 다 서점이 있잖냐. 예. 그러니까 서점에다 풀고 소비를 시키자. 그러셨구나. 공식 라인은 안 돼도 개인 그 연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세일즈를 신청만 가도 하셨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연대, 이대, 예, 서강대 서강대.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서점이 다 있었으니까. 근데 저도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저 학교 앞에 사회주의 책이 그냥 사회과학 책이 그냥 꽉빡빡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이 한꺼번에 내가지고 히트를 했대. 이제. 거꾸로 오히려 금서가 됐는 게 더 그 인기를 끌었던 배경이 근데 돼버렸네요. 왜 히트를 했냐면은 그거를 그 운동권 친구들이 그때 김대중 씨가 저 진주 교도소에 있을 때인데 예. 그 교도소에다가 그 책을 보내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김대중 씨가 그걸 보고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극찬을 했어요. 극찬을 했대. 예.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옥중 서신을 써서 밖으로 내보냈어. 김대중 추천 도서가 돼버렸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히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86 세대 예. 그 친구들은 그 입문서였어요. 사회과학 입문서로 거의 이름 자체도 들불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이제 그걸 읽어야 자본론도 있고 다 예. 그런다. 다스케탈. 그러니까 그런 지경인데. 그랬던 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쓴다? 야, 이거는 남극과 북극을 오가는 것이고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럼 내 독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네네. 그때 이제 망설였죠. 망설이다가 나중에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작가고 예. 내가 연개소문을 쓸 때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이 공과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쓰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서 썼죠. 여기 그래서 이 시점에서 또 우리 저자의 서문 에필로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공과는 역사가들이나 그 방면의 연구자들이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의 공적과 과오가 무엇인지 밝혀놓지 않고 덮어놓고 매도한다든가 아니면 찬양하는 흑백 논리의 재단이 안타까운 것이다. 나는 이 소설에서 정치인 이승만보다는 인간 이승만,
불굴의 애국자 이승만의 청년 시절을 그려내어 젊은 세대에 긍지와 용기를 북돋워 주어 민족적 비전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서문에 쓰셨습니다. 예. 아마 이 글을 쓰시면서 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요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쓰셨던 그 마음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가의 마음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이분 성장 시절의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서 볼수록 아주 감격스럽고 감탄스러웠어요. 네네. 저도 그랬습니다. 1권에 그 감탄이 매 페이지당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천재입니다. 예, 맞아요. 천재. 감옥에 있으면서 영어를 다 떼버려. 일어 다 떼버려. 아니, 근데 이분이 예.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예. 굉장히 평가를 하죠. 왜 그러냐면 예. 저는 사도 바울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그 깜빵에서 있으면서 서신을 쓰시고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던 분들을 개종시켰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41명이 같이 이렇게 예. 감방 안에 갇혀 그렇죠. 있는데 예. 새벽마다 맨 먼저 일어나가지고 암송을 한다 그렇죠. 이거예요. 글을 읽어. 성경을 계속 읽어줘. 예. 예. 그러니까 아이고 지겹지 이 사람들. 처음에는 지겨웠죠. 근데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쉬게 됐어. 예. 그러니까 오늘은 왜 쉬냐고. 왜 안 하냐고. 그 결국에는 이제 예. 그 사람들을 다 개종을 시켰는데요. 그렇죠. 예. 나중에 그게 아주 빛을 발한 거는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예. 갈 때 총장을 면담을 했어요. 예. 총장 면담할 때 이제 돈도 없고 학비도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총장하고 상담할 때 예. 총장이 감탄했어요. 그 감탄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야. 어떻게 아직 저 30대 이 젊은이가 5년 7개월 그렇죠. 예. 20대 후반을 25세부터 30세까지를 깜빵에 있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예, 했냐 예. 이거예요. 예. 두 번째 놀란 거는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그렇죠. 엑셀런트한 영어 실력. 예. 근데 이게 플루언스가 예. 보통 이 회화나 뭐 이런 것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아주 이 성경에서만 쓰는 맞아요. 어휘. 예. 뭐 단어 이런 것들을 구사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대사를 예. 서로 대화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놀랐어요. 이 저기가 총장이. 실제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일권 제가 전 그 핵심을 줄을 치면서 읽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깜빵에 있는 동안 그 제중원 원장, 에비슨 원장에게 부탁을 했는 게 포켓판 신약 성경하고 작은 영어 1어 01 사전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번역하고 성경을 매일 암송했고 거기에 있던 01 사전을 몽땅 다 암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할 때 인용을 하는 게 성경 문구를 그대로 다 인용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때 한성 감옥인가로 갔을 때의 감방 그 감옥의 대빵 아저씨가 이 그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 이승만을 존경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국 안에 그 학교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감옥이 아니고 학교가 되고 도서관이 되고 거기에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문 관련되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암기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미국에서 5년 만에 학부, 석사, 박사를 하게 된 게 지금 좌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거 다 뭐 이상하게 해서 받은 거 아니냐 하는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 엄청난 그런 공부가 배경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5년 만에 이런 놀라운 어떤 그 석박사 그것도 뭐 프린스턴 이런 데서 학위를 받게 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학원에 간다면은 배제학당에 가는 건 이유가 있다. 난 다른 건 몰라도 영어 하나만은 내가
똑떨어지게 배우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2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영어를 어떻게 잘했든지 학당장이 취직을 시켜줬어. 아, 그렇죠. 재중원 이 그렇죠. 병원에. 예. 재중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중원의 그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서양식 병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온 분들이 한국 사람이었겠습니까? 외국에서 영어 눈 파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말을 해도 어디가 아프냐 해야 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한량으로 직장도 없고 하는 우리 이승만이 이 그 배제학당을 통해서 배제학당의 교장 선생님이 아펜젤러입니다. 아펜젤러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프린스턴 그 박사 출신이신데 거기에서 정말 그 자기 제자가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없고 한데 요거 재중원에 가서 이게 통역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구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의사들 예. 두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요 내용에 보면은 영어를 통역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미국에서 온 최신 영어를 이승만 박사로서는 두 분으로부터 그렇죠. 영어를 배우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한국말을 가르치고 예. 그렇죠. 거기다가 월급까지 받 영어도 영어도 자기가 배우고. 배웠는데 한 사람당 매월 20달러씩을 예. 수업료로 받았어요. 그때 정말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시 왕손이잖아요. 그렇지만 몰락한 집안의 망손이다 보니까 이게 엄마가 포마시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는데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왕손이면서 신식문물 학교 가는 게 굉장히 꺼렸던 내용이 여기 잘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요거 영어는 꼭 가면은 잘 배울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근데 거기 가면서 영어를 배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리학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졌고 있었던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는 내가 어떻게든 마스터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그 뒤에 이제 어떤 신앙을 받아들이는 얘기는 감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그 어떤 사형수들이 매일매일 새벽에 끌려가서 정말 감옥 뒤에서 참수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이 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스러움 속에서 이 신앙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어를 완벽하게 이제 구성하기 시작하니까 통역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또 돈을 벌어서 그 집안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승만 박사 이분은 영어뿐만 아니고 자기가 가장 그 쇼크를 받은 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 민주주의, 그러니까 법치주의 사상. 예. 그 민주주의의 그 원리를 예. 그때 배제학당, 미국에서 네. 왔던 서재필 박사 예. 강의할 때 그걸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자기가 개헌했다고 그래 거기다가 써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 과목 중에 서재필 박사가 가르친 과목 중에서 제일 흥미를 느낀 거는 회의 진행법. 회의 진행법. 그렇죠. 회의 진행법. 예.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거.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그렇죠. 저기 그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같이 토론하고 다수결로 의사결정하고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배워서 결국 배제학당에서도 이제 미국의 역사 그 보면은 미국 독립사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승만 그 박사도 본인이 이제 한국사 같은 것도 이제 막 쓰시고 막 하잖아요. 대한제국 하여튼 그 저술 활동도 하는데 결국 미국이라는 데가 그 열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하는 속에서 요거 봐라. 일본이 조만간 우리나라를 먹겠네 하는 그런 위기감을 여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구한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뭐 과거 시험도 계속 치고 했는데 맨날 떨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돈 주고 뭐 하여튼 뭐 과거 칠 때 뭐 그런 그 비리 같은 것도 이렇게 입시 비리 같은 것들을 써놓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베이지학당이나 신문물을 보고 서재필의 어떤 독립협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나라의 국채를 지금 어떤 그 왕조 체제에서 공화정으로 왕제에서 민주주의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신 거죠. 입헌 군주 국가로 그렇죠. 돼야 예.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만민공동회에서 나가서 연사로 하면서 이제 스타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게 아직까지는 이 고종이 있고 하면서 국사범으로 잡혀가지고 깜빵에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분은 신기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신기록이.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남들이 10년, 20년 해도 그 학사, 석사, 박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예. 5년 안에 세 개를 다 그렇죠. 끝냈어요. 예, 그렇죠. 학위 과정을 끝낸 거죠. 끝냈는데 엄청난 거죠. 예. 이게 이제 그게 많이 쉬운 거지. 예. 뭔가 저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어떻게 그걸 하냐 이건 예. 거짓말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 세 가지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쓴 그 석사학위 논문. 예, 예. 뉴트럴리티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에서의 어떤 그 중립국 미국의 중립 그 부분에 대한 그 예, 미국이 그때는 그 최초로 중립국론을 이제 화두를 맞습니다. 삼고 이제 예. 저기 할 때 그러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립국 되려면은 이승만의 논문을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중립론과 관련돼서의 석학이다 이런 그 명성을 미국 전체에서 그렇죠. 얻게 된 것이죠. 예, 예.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미,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예. 국내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렇죠. 예. 영국, 프랑스 이쪽에 가서도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예. 거기서 나오는 저자 인쇄를 가지고 그렇죠. 워싱턴에 집을 마련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1권 273쪽에 지금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프린스턴에서 그 2년간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 제목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예,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승만이 국제적인 중립 문제의 탁월한 권위자, 어떻게 보면 excellent authority 뭐 이렇게 자리매김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1차 대전 그 세계 대전 중에 이 공해상의 중립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마침 그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의 논문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분의 이 뭐라 그럴까 신기록은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그 이승만 박사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누구도 못 따라가는 예, 고집이 예, 예, 있는데 예. 근데 그 고집 때문에 이분이 뭐라 그럴까 망한 사람이죠. 왜 어떻게 보면, 그러냐면 예. 이게 딱 하는데 뭐냐면 여기 처음에 갈 때 미국에 갈 때 고종 밀서를 민영환과, 예, 민영환 그렇죠. 대감이 주고 예. 그걸 숨겨가지고 미국을 갔다 그렇죠, 이거야. 예. 1905년에 예. 갔는데 그러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걸 주고 우리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다. 아.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집어먹으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한미 이 조약 조미 통상 조약이 이미 그 조미 수 조약에서 이미 그 어떤 조선을 침범하는 외세가 있으면은 미국이 도와준다는 그런 도와준다. 약속이 있다는 그거에 기해서 민용환이 저녁에 그 이승만을 만나서 밀사를 하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갔는데도 이게 뭐냐면은 하계 별장에서 그것도
그냥 온갖 저기를 해서 겨우 만났는데 별장에서 나오는 대통령을 거기서 연애를 했어요. 예, 예. 욕심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 의지와 예, 불굴의 의지죠. 예. 그 루스벨트 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국무성을 통해서 니네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해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내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어요. 근데 그렇죠. 예. 그것이 미국의 말하자면 고위층의 입장이야. 예, 그렇죠. 예. 이게 공식적이고 뭐 그런 입장이었던 그러니까 왜 거죠. 그러냐면 이승만은 친미주의자 뭐 이런 게 그거 미국의 미국의 앞제비다 이렇게 전혀 그게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니죠. 예, 예. 처음에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다른 러시아, 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못 먹어서 그랬는 반면에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도 가지고 오고 또 재중원 같은 의사 학교 시스템 가지고 오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런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어떤 야망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국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이 책에 보면은 그 이승만 박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그 고집 때문에 망한 거는 그런 거지요. 뭐냐면은 가서 그 루즈벨트 만나서 그렇게 망신당하고 이분은 왜 그럴까? 어떤 것이든지 이분은 외교로 국제 외교로 독립을 찾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사람들은 친한데 다 잘 해주는데 상위 올라가면은 국장 이상 올라가면은 비토가 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았죠. 왜 그랬는가? 그거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밀 가스라 테프트 조약 협약이 이렇게 딱 이루어져서 메모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이 한국 조선을 지배하는 거는 묵인해 주는 묵인한 대신에 거죠. 일본은 우리 미국의 필리핀 제도를 지배하는 걸 묵인한다. 이게 이 조건이다. 그러니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란 얘기가 그거. 친일파가 수도 없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렇죠. 그게 미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망했잖아. 나라가 망하니까 이게 국제적 미아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일본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식민지 국민으로 신분을 국적을 그렇죠. 일본 국적을 받든지 예, 예.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얻든지 어떤지. 예.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평생 내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이 되기가 아니다. 외놈들이 얼마나 오래 끌고 가겠냐. 그렇죠. 예. 난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76세 32년 동안 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죠. 예. 국적을 무국적자. 무국적자로. 예, 예. 그거는 불법 체류자예요. 그렇죠. 결국은 미국에서 계시다가 한일 합방이 돼서 정말 국제미아 무국적자가 되면서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유럽을 거쳐서 처음에는 이제 도버 해협을 거쳐서 이제 영국에서 가서 프랑스로 오는데 그 무렵이 언제냐? 이게 타이타니코가 이제 출국했다가 이제 막 그냥 깔아앉고 있던 바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유럽을 거쳐서 다시 프랑스를 거쳐서 거대한 이 대륙을 소련, 러시아 대륙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로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평양으로 서울로 오는 그 여정이 여기 다 들어 있고 지금 우리 저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적이 없는데 그 무렵에는 이제 그 국권이 사실상 일본에 침탈당해 있어서 조선으로 들어올 때 여권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그 일본인 관리가 야 여권 내놔 했을 때 있었던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여기에 정말 너무 스릴 있게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 책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또 책이 좀 덜 팔리겠죠. 우리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은 옥고 정말 파란만장하고 한 젊은이의 인생과 그 삶의 역정이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아마 시간 내서 읽으시면은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실 겁니다.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청년 이승만 그리고 또 연세 드셨던 중장년의 이승만 그 삶이 이 두 권에 잘 녹아 있습니다. 우리 유현정 작가님의 정말 유려한 필체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거의 역사서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보통 글은 일반 글로 돼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료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볼드체 까맣게 해가지고 이 사료를 인용해가지고 있는 글도 많습니다. 대부분 뭐 한문을 번역했거나 아니면 영문을 번역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건 거의 뭐 다큐멘터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많은 소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건국 전쟁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삶이 어땠는지 정말 글씨도 좀 큼지막하고 또 책도 또 자그마하게 해서 손에 쏙 들어오도록 쓰여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저 이승만 박사 아까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문제를 냈는데 대학교 1학년생들이 이수만이라고 썼던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미국은 파운딩 파더라고 해서 건국의 아버지들을 정말 기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 있는 그들의 그 삶을 날것으로의 삶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실제 경험해 보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말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우리 이번 총선에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지난 건국전쟁 영화에서 4.19 혁명이 있은 이후 일주일 무렵 서울대 병원에 가서 총에 맞아 쓰러져서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시던 그 심정이 어떻게 보면은 전 이 책을 보면서 마치 본인의 청년 시대의 이승만을 그 자리에서 보고 울부짖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가진 생각, 이 책을 읽으시면다고 하면은 그 독자들은 누구보다도 저보다 더 생생하고 절절하게 그 이승만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권, 2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생생한 역사, 구한말부터 정말 대한민국의 건국과 또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전개까지 이승만이란 인물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히 한 말씀 정리해 주시고 또 오늘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뭐 제가 1958년 58년 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대학 딱 들어간 해인데 58년도가 그때 보니까 매년 5월 한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무대를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청와대 개방이지. 그래서 그날 그 5월 1일 날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구석구석을 이제 돌아다녔죠. 다 보고 노 독재자의 살던 곳이다. 사는 곳이다. 예. 근데 이제 한 5시쯤 그것도 오래 굉장히 오늘 북악산 하루 종일, 밑을 다 돌아다녀야 예. 되니까 굉장히 저기예요. 그러니까 다 돌고 나오는데 그 5시쯤 됐는데 아유 대통령이다 하고 누가 그래요. 근데 거기 한 20명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제 구경한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그 개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그 경무대 거기다 집무실에서 이게 나와.
이제 산책을 4.19 전이었었으니까 그때는 57년이면은 예. 58년. 58년 예. 그러니까 이제 산책을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그 앞으로 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예. 이러니까 뭐 어떤 친구가 키도 크고 잘생겼더만 그게 이제 이 곽영주라고 하는 그이 경무관인데 사진 찍지 마 이러고 뭐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예, 뭐 경호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승만 대통령이 예. 아니다. 그랬더니 다들 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시종일관 반말이야. 그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계속 반말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근데 그 노인네가 반말을 하는 거지. 그거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더 연세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예. 더저 좀 더 인간적인. 친근하게 하려고 하셨던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만 한테만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괜찮아. 다 일로 와. 가까이 와. 그래서 내가 악수도 해봤어요. 오, 그러시구나. 예. 이게 사람이 그래. 뭐냐면 그렇구나. 예. 언론에 비친 모습과 실제로 우리가 각 지근거리에서 만나본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인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은 흰 고무신을 신고 아주 저 허름한 저 양복을 이제 걸치고 이러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산책하려고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평소의 그러니까 모습 있는 그대로. 예. 그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딱 손을 잡으니까 거기까지 갔을 때는 그 독재자가 어떻게 사는지 1, 2, 3대 대통령이었으니까 예. 장기 집권한다고 꼴을 그렇게. 한번 보자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 뭐 무서울 게 뭐 있더니 고등학교 막 졸업해갖고 대학까지 이제 갔는데 손을 잡으니까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짜르르해요. 아, 예. 뒷골이 서늘하다는 그런 그러셨구나. 그런 체험을 하셨구나. 예. 그래서 내가 독재자라고 그러냐.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건국 전쟁에도 보셨듯이 또 4.19가 일어난 다음에 정말 그 시절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대한민국 언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가 융성했던 시대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또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보면은 그 어쨌든 영화의 그 취지는 그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할 때 부통령 선거가 뭐 미국처럼 대통령과 부통령 러닝메이트 시스템이 아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뽑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3.15 부정선거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와 부정선거를 이제 대통령에 나왔던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정선거를 해야 될 동기나 고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좌파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른 측면으로 보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그 건국 전쟁에서 어떤 기본적인 보는 시각은 장기 집권을 한 것은 맞지만 장기 집권이 반드시 부정선거를 통한 독재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시각을 또 담담하게 풀어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역사학자들 간의 서로 논의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또 그런 재평가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면 재평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특히 남북이 또 분단된 상황 속에서 또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얼마나 그 소중하게 그 건국하고 세워진 그 정부인지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책, 또 이번 날도 좋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또 주문하셔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더
또 강가에 나가서 또 산에 나가서 잠깐 시간을 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은 그 어디 챕터를 읽든 그 내용 속에서 또 감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좋은 책으로 또 저희에게 다가와 주신 유현정 작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대담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